자, 문제 1번. 분말 소화 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분말 소화 약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인데, 옳지 않은 것을 이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CDC 소화 약제는 포와 함께 사용할 수 없다. 자, 여기서 CDC가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이게 처음 나온 용어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는데, CDC는 포병용 분말 소화 약제로서 이거는 이제 분말의 신속한 소화 효과와 그리고 포의 그 재현 방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소화 약제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CDC 소화 약제는 이제 포 소화 약제와 같이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설명은 틀린 거예요.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 2번. 인산염은 다몽색으로 착색한다. 자, 인산염 같은 경우에는 제3종 분말 소화 약제의 주성분이죠. 그래서 인산염의 착색은 바로 다몽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고요. 3번. 차고에 설치할 수 있는 소화 약제는 제3종 분말이다. 그죠? 제3종 분말은 차고나 주차장에 설치 가능한 그러한 소화 약제죠. 맞고요. 4번. 분말의 입자가 20에서 25 마이크로미터일 때 소화 효과가 가장 좋다. 맞는 겁니다. 그래서 분말의 입자가 20에서 25 마이크로미터 정도가 됐을 때 가장 효과가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화재 하중 계산 시 목재의 단위 발열량은 약 몇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인가? 자, 이거는 이제 화재 하중을 구하는 공식에서 자, 목재의 단위 발열량을 자,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 보시면 자, 화재 하중을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화재 하중을 구하는 공식을 자, 아셔야 되는데, 자, HA 분의 시그마 보세요. 자, HT, GT 곱하기 HT. 자, 그래서 시그마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 합치는 겁니다. 이제 가연물이 여러 종류의 가연물이 있을 때 그 가연물의 중량과 그리고 단위 발열량을 곱해서 다 더해 주시는 거예요. 시그마라고 하는 건 다 합해 준다는 얘기인데, 자, 여기에서 그 목재의 단위당 발열량이 어떤 것이냐? 바로 요거죠. H. 그죠? 예, 요게 목재의 단위 발열량이 되겠는데 얼마냐? 이거는 4,500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게 목재의 단위 발열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3번.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역의 설치 기준 중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한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 면적 몇 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역을 하여야 하는가? 단,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 재료가 아닌 경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은 일반적으로 바닥 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자, 구획을 하는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했다고 했죠.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 면적 200제곱미터 이내가 아니라 얼마냐? 바로 6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 구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자, 2번 600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불연 재료가 아니라고 했죠. 이제 불연 재료인 경우에는 바로 1,5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 구획을 하는 겁니다. 예,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의 600 정답입니다. 자, 다음 4번. 마그네슘의 화재 시 이산화탄소 소화 약제를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 반응식을 알면 쉽게 답을 구할 수가 있는데, 자, 화학 반응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반응식이냐면, 마그네슘에 이산화탄소를 뿌린다고 했어요. 이산화탄소를. 그러면 마그네슘과 이산화탄소의 반응식을 보시면 돼요. 그럼 마그네슘은 Mg죠. 마그네슘의 분자식이 Mg. 자, 마그네슘에다가 이산화탄소를 지금 뿌린 거예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자, 그때 이제 어떠한 식이 만들어지냐? 바로 자, 산화 마그네슘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 발생되는 게 바로 탄소가 발생이 돼요. 탄소가. 그리고 여기서 양쪽에 이제 그 원자량을 맞춰주기 위해서 2배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마그네슘 화재가 됐을 때, 마그네슘 화재 시 그때 이산화탄소를 방사해버리면 이렇게 가연성 물질인 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더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화재 시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소화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보기 2번에 마그네슘과 이산화탄소가 반응하여 가연성의 탄소가 생성되기 때문이다.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탄소가 생성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정답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5번. 간이 소화 용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간이 소화 용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회용으로 제작되는 이제 보조 소화 용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제 여기서 이 보기를 보시면 소화약제 이외의 것을 사용한 간이 소화 용구가 3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 소화약제 이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 소화 용구에는 자, 마른 물회가 있고요. 그리고 팽창 질소, 그리고 팽창 진주암 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1번에 이산화탄소 소화기 같은 경우는 간이 소화 용구가 아니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바로 가스계 소화 설비로 간이 소화 용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 어떤 기체가 0도씨 1기압에서 부피가 11.2리터, 기체 질량이 22g이었다면 이 기체의 분자량은 얼마냐? 단 이상기체로 간주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게 이상기체이기 때문에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이용해서 바로 무엇을 구할 거냐? 이 기체의 분자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자,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죠. PV는 N분의 WRT. 네, 이게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인데, 자,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이 기체의 분자량을 구하는 거죠. 분자량, 요 M값을 구하는 겁니다. M값. M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식을 이제 변형을 시키면 M은, 자, 분자량 M은, 자, 요 PV와 요 분자량 자리만 바꾸면 돼요. 위치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PV분의 WRT. 네, 이렇게 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식의 대입을 해볼게요. 자, P는 압력이죠? 자, 뭐라고 했어요, 지금? 0도씨 1기압에서. 0도씨 1기압이니까 P는 1기압이고요. 자, 부피는, 자, 부피가 얼마예요, 부피? 부피가 11.2리터라고 했죠? 11.2리터. 자, 2리터고요. 그 다음에 중량은 지금 22g이죠? 22g. 자, 곱하기. 자, R은 이상 기체 상수입니다. 0.082. 그 다음 T는 절대 온도인데 지금 0도씨라고 했죠. 섭씨 온도가 0도씨이기 때문에 절대 온도는 273 플러스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온도라고 하는 게 273 플러스 섭씨 온도니까, 그쵸? 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실 거예요. 계산해 주시게 되면, 자, 얼마 나오냐? 대략 44라는 값이 나옵니다. 44. 여기 바로 이 기체의 분자량입니다. 근데 우리 알고 있잖아요. 이 44g, 44라고 하는 값이 이게 어떤 기체의 분자량이었죠? 어떤 기체? 우리가 많이 봤던 거. 바로 CO2. CO2의 분자량과 똑같죠? CO2의 분자량. 그래서 이 정도는 암기하시면 좋아요. 44. CO2의 분자량은 한 44 정도 된다는 거 암기해 주시면 좋고요. 이 문제에서는 이걸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냥 분자량이 얼마인지를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4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3번. 다음 7번. 다음 중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제1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자, 위험물을 크게 6가지로 분류한다고 했죠. 그때 제1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성질이 산화성 고체입니다. 산화성 고체예요. 그럼 보기 중에서 산화성 고체에 해당되는 걸 찾으시면 됩니다. 자, 1번 염소산 나트륨. 자, 염소산 나트륨. 이게 나트륨이 들어갔다고 해서 이게 3류 위험물이 아니에요. 염소산 나트륨, 염소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 1번이 제1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2번에 과염소산은 제6류 위험물이죠. 그리고 3번에 나트륨은 3류 위험물, 그리고 4번에 황린도 제3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1류 위험물은 1번 염소산 나트륨이 되겠네요. 정답 1번. 다음 8번. 이산화탄소 소화기의 일반적인 성질에서 단점이 아닌 것은, 자, CO2 소화기죠. CO2 소화기에서 단점이 아닌 것을 찾는 겁니다. 1번,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 시 질식의 위험성이 있다. 맞는 거죠. 자, 이산화탄소 소화기의 주된 소화 작용이 뭐예요? 바로
질식 소화죠. 그렇기 때문에 실내에서 이산화탄소를 방사하게 돼버리면 질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CO2 소화 설비를 소화 약제를 방사하기 전에 먼저 사람들이 바깥으로 대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질식사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1번 맞고요. 2번 인체에 직접 방출 시 동상의 위험성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방사하게 될 때 순간적으로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동상에 걸릴 우려가 있는 거고요. 3번 소화약제의 방사 시 소음이 크다. 그러니까 거의 총소리에 가까운 큰 소음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맞고요. 4번 전기가 잘 통하기 때문에 전기 설비에 사용할 수 없다. 틀렸죠?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는 비전도성이기 때문에 전기 화재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소화 설비인 거죠. 그래서 전기 설비 같은 경우에는 가스계 소화 설비, 소화약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틀리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9번. 화재실 혹은 화재 공간의 단위 바닥 면적에 대한 등가 가연 물량의 값을 화재 하중이라 하며 식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자,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여기에서 H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자, 보세요. 자, 화재 하중인데 이제 아까 2번 문제에서 우리 공식 봤잖아요. 화재 하중 구하는 공식 Q는 HA분의 시그마 GT 곱하기 HT라고 했어요. 이게 화재 하중을 구하는 공식인데 자, 여기에서 자, H 이 H가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 H. 이게 뭐였어요? H가 H는 목재의 단위 발열량이라고 했죠? 목재의 단위 발열량.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자, 보기 2번에 가연물의 단위 발열량 나오죠? 가연물. 자, 가연물의 단위 발열량은 이겁니다. HT. 이게 가연물의 단위 발열량이 HT인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화재실 내의 가연물의 전체 발열량이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이거. 이게 바로 전체 발열량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H가 나타내주는 거는 목재의 단위 발열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1번. 다음 10번. 폭괭의 반응 속도로 오른 것은 자, 폭괭과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게 폭연이 있죠. 폭연과 자, 폭괭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여기에서 자, 반응 속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반응 속도를 잘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반응 속도예요. 자, 반응 속도에서 폭연과 그리고 폭괭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폭연 같은 경우는 이 속도가 음속보다 느립니다. 음속보다 느린 게 폭연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0.1에서 한 10m/s 정도 됩니다. 10m/s. 자, 이거는 폭연의 반응 속도고요. 이제 폭괭은 음속보다 빨라요. 이거는 1000에서 한 3500 정도로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폭괭의 반응 속도를 물어봤으니까 바로 1000에서 3500m/s.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전기화재의 원인으로 거리가 먼 것은 전기화재의 원인입니다. 원인. 자, 1번 단락. 쇼트라고 하죠. 흔히 우리 말하는 단락사고. 2번 과전류 또는 뭐 과부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 3번 누전. 그러니까 전류가 새는 거예요. 누전. 그리고 4번 절연과다. 자, 보기 중에서 전기 화재의 원인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죠? 뭐겠어요? 절연과다죠. 그러니까 절연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게 그 도체에 절연을 해서 이게 화재의 위험도 방지할 수 있고 그리고 누설되는 전류를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연은 많이 하면 할수록 어때요? 화재의 위험성은 더 적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기 화재의 원인이 아닌 것은 4번의 절연과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다음 중 플래시 오버를 가장 옳게 설명한 것은 자, 보기 보시면 플래시 오버.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왔던 거잖아요. 플래시 오버라고 하는 것은 보기 3번에 있는 내용이 플래시 오버입니다. 자, 보시면 옥내 화재가 서서히 진행하여 열 및 가연성 기체가 축적되었다가 쌓여있다가 일시에 연소하여 화염이 크게 발생하는 그러한 상태. 이것을 바로 플래시
오버라고 하는 거죠. 플래시 오버. 그래서 이거는 폭발적인 착화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플래시 오버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설명된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번. 다음 중 소화 방법이 아닌 것은 자, 1번 질식소화, 2번 제거소화, 3번 냉각소화, 4번 기압소화. 자, 보기 중에서 소화 방법이 아닌 것은 4번이죠. 예, 기압소화라는 거는 들어본 적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질식소화 같은 경우는 이제 산소의 농도를 낮추어서 소화하는 방법, 질식소화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제거소화 같은 경우는 뭐예요? 가연물을 제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탈 물건들, 탈 가연물을 없애는 거예요. 없애서 그래서 소화를 하는 방법, 제거소화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냉각소화 같은 경우는 뭐예요? 대표적인 냉각소화 할 수 있는 게 물이죠, 물. 그래서 물의 큰 증발 자멸을 이용해서 이제 소화하는 방법, 냉각소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4번의 기압소화는 소화의 방법에 해당되지가 않겠습니다. 정답 4번. 다음 14번. 일반적인 플라스틱 분류상 열경화성 플라스틱에 해당하는 것은 자, 플라스틱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자면 열가소성과 그 다음 열경화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자, 열가소성 같은 경우는 이제 플라스틱에 열을 가하면 오히려 플라스틱이 부드러워지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반면에 열경화성 플라스틱은 열을 가하면 플라스틱이 더 단단해지는 그러한 성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경화성 플라스틱에 해당되는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1번에 폴리에틸렌, 2번 폴리염화비닐, 우리가 알고 있는 PVC를 말하는 거죠. 3번 페놀수지, 4번 폴리스티렌. 자, 보기 중에서 열경화성 플라스틱에 해당되는 것은 딱 한 가지가 있네요. 3번에 페놀수지가 대표적인 열경화성 플라스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다음 15번. 물을 사용하여 소화가 가능한 물질은 자, 보시면 1번에 트리메틸 알루미늄, 2번 나트륨, 3번 칼륨, 4번 정린. 자, 보기 중에서 물을 사용해서 소화할 수 있는 물질은 뭐겠어요? 4번의 정린이죠, 정린. 그래서 이 트리메틸 알루미늄이나 나트륨, 칼륨 같은 경우는 물과 반응했을 때 이제 가연성 기체의 수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물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정린 같은 경우는 물보다 무거우면서 이제 물과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주수 소화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 4번 정린이 물을 사용해서 소화할 수 있는 물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 4번. 다음 16번. 22도씨의 물 1톤을 소화약제로 사용하여 모두 증발시켰을 때 얻을 수 있는 냉각 효과는 몇 메가줄인가? 단 1kcal는 약 4.18kJ이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 보시죠. 자, 지금 이제 무엇을 구하는 거냐면, 자, 22도씨의 물 1톤. 자, 1톤을 자, 모두 증발했을 때, 1톤을 모두 증발시켰을 때, 증발시켰을 때 얻을 수 있는 냉각 효과를 지금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자, 열량에서 현열과 자멸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일단 이 22도씨의 물을 모두 증발시키려면 자, 어떠한 과정이 필요하냐? 두 가지의 단계가 필요해요. 두 가지. 일단 이 물이 증발하려면은 물이 어떻게 돼요? 끓어야 돼요. 자, 끓어야 된단 말이에요. 물이 그럼 몇 도씨에서 물이 끓느냐? 물은 100도씨에서 물이 끓죠?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로 이 22도씨의 물을 자, 몇 도씨까지 올려야 돼요? 몇 도씨? 100도까지 물을 올려야 돼요. 그래야 물이 끓기 시작하거든요. 자, 100도씨의 물을 올려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상태 안 변했죠? 똑같은 액체잖아요? 상태는 안 변했는데 온도가 지금 변했어요. 이걸 뭐라고 해요? 바로 현열이라고 하죠. 현열. 그죠? 현열. 자, 그럼 이 현열 어떻게 구하냐? 이걸 Q1이라고 할게요. Q1. Q1은 CMT입니다. CMT. CMT예요. CMT 현열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일단 C는 뭐예요? C는 물의 비열. 자, 물의 비열이에요. 그래서 물의 비열은 얼마다? 1이고요. 그 다음에 M은 질량입니다. 물의 질량. 지금 몇 톤이라고요? 1톤. 1톤은 1000kg. 그래서 1000 곱하기 자, 온도 변하죠.
22도씨에서 100도씨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럼 온도 변화는 100-22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자, 현열. 자, Q1의 값이 얼마 나오냐? 78,000 나와요. 78,000. 자, 78,000 킬로칼로리가 나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열량의 단위로 구할게요. 나중에 이제 단위 바꿀 거예요. 자, 다음 두 번째. 자, 이제 물을 100도씨까지 온도를 올렸어요. 그럼 물이 막 끓겠죠? 물이 끓어요. 그러면 이 물이 끓어서 뭐가 된다? 증발이 되죠, 증발. 그죠? 증발되니까 이제 100도씨의 물을 뭘로 만드는 거예요? 100도씨의 수증기로 만드는 거죠, 수증기. 그러니까 액체에서 기체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거를 바로 잠열이라고 하죠, 잠열. 그죠? 잠열. 그래서 뭐가 나온 거예요? 증발, 잠열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잠열. 증발, 잠열. 그죠?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Q2. 자, Q2는 R 곱하기 M입니다. RM. RM. 그래서 R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증발, 잠열 또는 기화, 잠열이에요. 얼마다? 539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죠. 그죠? 증발, 잠열인 거예요. 539 곱하기 M은 물의 질량. 몇 킬로그램? 1000킬로그램. 곱하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그러면 53만 9천 킬로칼로리가 나오는 거죠. 그쵸? 그러면 다 구했어요. Q는 Q1과 Q2를 더해주시면 되겠죠? Q1과 Q2를 더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얼마가 나오냐? 이게 61만 7천이 나옵니다. 61만 7천 킬로칼로리가 나와요. 이렇게. 자,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본 단위가 뭐냐? 메가줄. 메가줄로 물어봤죠? 메가줄.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 이런 게 나오죠. 1킬로칼로리가 몇 줄이라고요? 4.18kJ이라고요. 대략적으로. 그죠? 그럼 여기서 줄. 자, 줄 1의 단위로 바꾸려면 이 칼로리를 자, 1의 단위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자, 얼마를 곱해 주면 돼요? 여기에다가 4.18을 곱해 주시면 돼요. 4.18. 자, 곱해 주시게 되면 좀 값이 큽니다. 자, 뭐가 나오냐? 자, 여기다 곱하는 거예요. 여기다. 자, 61만 7천에다가 4.18을 곱하는 거예요. 자, 곱해 주시면 이게 257만 9천 60 단위는 킬로줄인 거죠. 킬로줄이니까 이게 나와요.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단위는 뭐냐? 메가줄로 물어봤죠? 메가줄. 자, 킬로는 10의 3승이죠. 메가는 10의 6승이죠. 그렇죠? 10의 6승. 그러니까 메가줄로 바꿔야 되니까 여기에서 앞으로 몇 칸? 3칸을 가면 되는 거지, 3칸. 그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얼마 나온다? 2579 메가줄이 나오는 거예요. 2579 메가줄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킬로줄이 아니라 메가줄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메탄이 완전 연소할 때의 연소 생성물을 옳게 나열한 것은 자, 일단 이 문제는 이거 하나만 알고 있어도 풀 수 있거든요. 완전 연소 생성물. 자, 대표적인 완전 연소 생성물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물과 이산화탄소예요. 이게 완전 연소 생성물이거든요. 자, 그러면 자, 왜 그렇게 나오냐? 7번이죠. 자, 메탄. 자, 메탄이 분자식이 뭐예요? 메탄은 CH4입니다. CH4 메탄. 자, 메탄이 자, 완전 연소했다는 거는 무엇과 반응해요? 무엇과 반응한 거예요? 산소와 반응한 거죠. 산소. 그죠? 메탄이 산소와 반응을 하면 자,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바로 이산화탄소와 수증기 CO2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숫자 맞춰줘야겠죠? 몰수를. 자, 여기 2배, 여기 2배. 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메탄이 산소와 만나서 완전 연소를 하게 되면 바로 여기 있는 이산화탄소와 그리고 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 분말 소화약제의 주성분인 탄산수소 나트륨이 열과 반응하여 생기는 가스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탄산수소 나트륨, 즉 일종 분말 소화약제의 주 성분이죠. 일종 분말 소화약제의 열분의 반응식을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일종 분말 소화약제의 주 성분이 뭐라고요? 탄산수소 나트륨. 그래서 NaHCO3죠. 탄산수소 나트륨입니다. 자, 이게 열분의 반응식이 뭐가 나오냐? Na2CO3 플러스 CO2 플러스 H2. 자, 이런 식이 나오는 거죠. 그죠? 이게 제1종 분말 소화약제의 열분의 반응식인데 여기도 몰수를 맞추셔야 돼요. 여기 앞에 2를 곱해줘야 이 식과 이 식은 똑같이 맞춰지는 겁니다. 개수가. 자, 그래서 탄산수소 나트륨이 열과 반응해서 생기는 가스. 어떤 가스가 생긴다고요? 여기 나와 있는 CO2,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기 3번에 이산화탄소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 19번. 다음 중 소화약제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자, 여기 하나 볼게요. 소화약제로 사용할 수 없는 것. 자, 1번에 KHCO3입니다. 이거 뭐예요? KHCO3는 탄산, 수소, 칼륨이죠? 바로 이종 분말. 예, 이거는 이종 분말이잖아요. 그럼 소화약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답 2번. 자, 2번은 NaHCO3. NaHCO3 앞에서 했죠, 이거. 탄산, 수소, 나트륨. 이것은 일종 분말이니까 사용할 수 있고요. 일종 분말. 자, 3번 CO2. CO2 뭐예요? 이산화탄소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소화기. 이산화탄소. 이것도 소화약제로 사용할 수 있죠. 대표적인 거죠. 다음 4번. 그럼 답은 4번이네요. NH3. NH3. 이건 뭐예요? 암모니아죠? 암모니아는 독성이 상당히 강한 가스이기 때문에 소화약제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정답 4번이에요. 자, 다음 20번. 인화점이 낮은 것부터 높은 순서로 옳게 나열된 것은? 자, 이 문제는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인화점이 낮은 것부터 쓴 거죠. 그래서 이황화탄소가 있고요. 지금 아세톤 그리고 에틸알코올이 있죠. 그래서 이황화탄소는 영하 30도예요. 그리고 아세톤이 영하 18도, 그 다음 에틸알코올이 영상 13도입니다. 그래서 인화점이 낮은 것부터 쓰면 이황화탄소, 아세톤, 그리고 에틸알코올 이 순서대로 써 있는 걸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